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몇 가지로 좀 추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대담, 이렇게 세 가지 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친인교를 위한 또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회담에서 나왔던 의제를 카테고리별로 보자면 우리가 주목했던 이슈 중에 과거사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한 건 5번째인데 그동안은 과거사 문제는 정식 의제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조세 탕광이라고 하는 식민 시대에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골이 남아있는 곳에 일본 정부가 유해 발굴 작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요. 네. 이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 안보 관련한 협력입니다. 작년 8월에 동경을 방문하고 그때 한일 양국 간에 회담에서의 합의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협력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논의가 계속되었어요.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AI 그리고 공급망 문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또 사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포괄적 잠짐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작년 말에 참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에 전달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제 한국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지금 한국 측의 수입 규제 조치가 해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게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이제 현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농수산물이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양국이 계속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민생 치안 공통 과제에 관한 건데 최근에 한일이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같은 거,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력하기로 하고 또 지난번 캄보디아 스캠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초국가적 범죄, 스캠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이 주도가 돼서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협력하기로 한 것. 이것도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 중에 이제 인적 교류 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1년간 한일 간의 그 관광객 수가 1,200만입니다. 네. 엄청난 규모로 네.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입국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수학여행을 장려하고 또 전문 분야에서 상호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교류와 같은 부분. 그래서 이러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 또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지역 안전에 관한 것들, 이제 북한 문제와 이제 중국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일본 측 표현을 빌자면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되었고 또 중국을 포함한 지역 질서 안정화를 위해서 삼국이 공통점을 찾아서 소통을 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 측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역 안정 차원에서 한일 협력,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충 이러한 카테고리가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정말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보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위한 출입국 간소화라든지 CPTPP 가입과 관련해서 수산물 제한을 좀 철회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조세희 통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사 관련해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요? 그렇죠. 이번 회담은 셔틀 외교의 일환이었고 작년 10월 말에 다카이치 총리께서 내한했을 때 이 네. 대통령께서 다음 회담은 나라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주에 중국을 네. 방문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까 하는 것이 네. 언론의 관심사였죠. 중국 방문을 하셨을 때 일본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다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날 방영된 NHK 인터뷰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만큼 일본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일 간의 갈등에 한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네. 그렇지만 동북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일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네. 이건 대단히 맞는 이야기죠. 네, 그 네. 정론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중국 어느 쪽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결국은 이 지역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단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중간자적인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제시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중일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고 각각과의 네. 관계를 도모하겠다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분명히 밝힌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실까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회담에서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내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년 정상회담에 8월에 발표문이 있었고 이번에도 발표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게 이제 양국이 그 회담했던 논의가 되었던 이슈에 대해서 그만큼 입장 차이가 좁혀져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또 이번 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실용 외교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에 파고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투트랙 외교를 추진하고 있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양국의 협력 사안이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 변수입니다. 지금 일본의 정국이 대단히 불안정하죠. 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70%대로 대단히 높지만 그렇지만 국회에서 연립여당의 의석이 대단히 작아져 있습니다. 네. 중의원에서는 가까스로 과반, 그리고 참여에서는 과반수를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프리미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서는 강한 지도력이 나올 수 있고, 리더십이 발휘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본 정치가 안정이 돼야지 한일 간의 협력 이슈에 대한 논의도 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다음 달에 일본은 총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총선 결과 새로운 내각이 다시 구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본 정치 변수를 보면서 실용외교 차원의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일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관련 의제와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